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재판을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 손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자, 홍순욱 부장판사는 만점법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점법관인 만큼 오늘의 승패는 어느 쪽 변호인단이 파이팅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좌우될 것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등장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 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방금 전 이 서울행정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자,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자, 징계 사유가 인정된 4가지 범위도 다 문제가 있다. 추측과 가정만으로 이루어진 징계다. 그리고 무엇보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위원회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자, 이석웅 변호사가 지금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전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등장했고 서울행정법원 앞은 기자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 빠르면 오늘 중에 결정이 날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레쯤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일 새벽쯤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마어마한 양의 이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어제도 막판에 추가로 또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요청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뭐 시시콜콜한 거 하나까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절차성 하자로 윤석열 총장 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석웅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찰 과정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진행 과정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찰 과정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진행 과정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자, 이 변호사는 방금 전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단 재판부 리스크는 없다는 평입니다. 자, 판사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은 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특정 정치 성향이 아주 물든 사람들, 아주 이상한 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순욱 부장판사는 그런 류는 아닙니다. 적어도 홍순욱이 맡은 만큼 누가 법정에서 더 잘 싸우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홍순욱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판사에게 재판 전방을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홍 부장판사는 판결은 깔끔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양측 모두 법원을 탓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 판사는 말했습니다. 자, 홍순욱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면회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판사입니다. 당시 서울 내에서 만점 법관은 단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매년 법관 평가를 하지만 만점 법관은 드물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일 관건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 심리에 참석하느냐는 여부였는데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손경식, 이석웅 변호사가, 법무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법무부 국가성무과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 이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석열 변호사 측에게 참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2번째 만납니다. 그때 그 멤버 그대로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에는
추미애의 이 윤 총장 직무정지 재판 때는 윤석열 총장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추미애 측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양인데, 이 점에서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재량권이 없다. 법무부가 제청한 대로 그대로 사인해 줬을 뿐이다. 우리가 뭐 이 징계 수위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권한도 없고 관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사인만 해줬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조금 떨떠름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이걸 법원이 받아주면 뭐 국가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홍순욱 부장판사가 얼마나 차분하게 법리적 판결을 하느냐가 오늘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신문에 이 지난달과 달리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윤 총장 혹은 징계를 청구하고 제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자, 이 결정에 따라서 누군가 한 명은 혹은 누군가 두 명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 인용 여부,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빠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이날 신문기일의 변수로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문건, 그리고 1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은 정말 명쾌하게 왜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홍순욱 부장판사도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를 법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판사문건입니다. 자, 지난 16일 새벽에 결론이 나온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도 판사문건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였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윤 총장의 해임까지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건에 대해서 판사회의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데 반대했습니다. 80% 정도가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큰 요소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윤 총장이 왜 2달 동안 정직당하면 안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있고 없고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윤 총장의 2개월 동안,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 다음에 이 인사법관 고위 인사가 있습니다. 검사 고위 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전지검장인 이두봉 뭐 다 날려버릴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전 수사 등 중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자,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측근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앉혀서 여권에 민감한 사건들을 덮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행정지의 인용 요건인 긴급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윤석열 총장 측은 주장합니다. 자,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문을 내놓은 조미연 부장판사의 이 결정문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의 마음도 타 들어갈 겁니다. 자, 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윤 총장의 유리한 정황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인 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순욱 부장판사의 고민은 그래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에 윤 총장의 복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